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조건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정신병원 내 집단 감염과 또 하나, 코로나가 이제 정신질환에 미친 중대한 영향인 이제 응급 입원이 어려워진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마침 김정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care가 이제 얼마나 정신질환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자타의 위험을 보일 정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왜 치료가 잘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토론문은 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중증 정신질환의 대응 체계를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특히 중환자의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서 재택 치료 중이거나 아니면은 중환자 병상이 아닌 중등도 병상에서 머무르다가 끝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해서 생긴 일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다고 평가를 받은 이유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8월에 이태원에서 이제 클럽발 집단 감염 등등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특정 지역의 병상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병상을 공동 관리하는 상황실을 설치를 했어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영구동 8층에 설치가 돼 있고,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시도 공무원들 그리고 공보위 간호사들 파견된 분들이 앉아서 이제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그를 토대로 병상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역학조사관이 환자를 전화로 문진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카카오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홍길동 환자 80세, 기저질환 없음, 산소 포화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거기서 트리아지가 이루어져요. 이 환자는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 환자는 이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환자가 이제 호흡곤란 증상 등이 심해서 당장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환자실 병상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조차도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응급병상을 섭외를 합니다. 그럴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신저 창에다가 이 환자가 이런 이제 병상에 입원이 필요합니다. 병상을 의뢰합니다라고 하면은 각 지역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코디네이터 분들이 지금 이 병원에 해당하는 병상이 있습니다. 환자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워요. 그리고 동시에 이송을 해야 하는 119 이송 요원에게도 메시지가 가면서 이제 병상 배정과 함께 이송 섭외가 이루어지고요. 간혹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27주 차다. 그래서 조산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분만 제왕절개 수술도 가능하면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NICU가 2개 빈자리가 있는 그런 어려운 조건을 갖춘 병원을 동시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근무자가 다 달려들어서 병상 배정을 합니다.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카카오톡방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확진자가 1000명 이하 발생할 때는 이 시스템으로 병상을 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은 최근에는 주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천에서 확진자가 많은데 서울에서는 이제 이날 상대적으로 병상 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권역을 따지지 않고 빈 병상으로 환자를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지역 확진자가 인천시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도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종합병원에 응급 이송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증도에 맞게 배정이 되고요. 단점이라 하면 이제 최근에는 확진자의 수 자체가 늘어나서, 즉 병상 수의 절대적인 수가
이제 부족해지면서 환자 배정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도 나타났던 부작용은 이제 환자들을 사실상 수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배정이 실시간으로 통계 관리가 되지 않고 이제 특정 메시지를 놓치면은 그 환자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려면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보시는 이제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이 86%다 뭐 이런 식의 통계가 하루에 한 차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밖에 집계를 못한 이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기 관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첨언하자면 서울시에서는 초기 역학조사서를 통해서 이제 미배정 알림을 발송하고 통계 관리도 실시간으로 하는데 이건 지금 수도권 공동상황실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신병원에서는 병상 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시면요. 이제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은 가용 병상을 파악하고 입원을 조율하는 그런 통합된 체계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조현병이나 아니면은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이제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그 가정에서 자타의 위험이 생길 정도로 액팅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호자나 아니면은 주변 인물이 119나 112에 신고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간에는 이제 평소에 이용하던 병원으로 가면 되겠지만 야간에는 응급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119나 112도 그 가용한 병상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9가 이제 112 병원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병상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이제 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부산에서 뭐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 하는 그 환자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3차례 자살 시도 이력이 있고 이 환자는 바로 응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행정 입원을 의뢰를 했는데 병실이 부족하다며 타간을 병원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경기 안양시에서는 이제 그 야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수배를 했는데 전화가 아예 안 돼서 이제 아예 그 응급 입원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행정기관장에 의한 입원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매년 70%가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10건 행정 입원을 요청을 하면 3건이 반려가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는 물론 이제 그 행정 입원을 하는 경우에 입원비를 행정기관장이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의료기관이 이제 행정 입원을 꺼리게 되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어디인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이제 상황이 되면서 나타난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응급 입원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관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반려율이 2019년에 2.8%였다가 코로나19가 국내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7%, 올해는 7.9% 이렇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신질환과 비정신질환, 즉 신체 질환을 함께 동반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그런 원인이 있어요. 뭐 이제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신질환자가 그 고열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과 정신질환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병상이 필요한데 그런 병상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특정 유행 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A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을 볼 수 있는 병상이 평소에는 16개인데 그 병상을 전부 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혹은 코로나 환자들을 이제 음압격리실에서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응급실로 전환 수용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코로나19 그 PCR 검사를 시행을 하고 검사가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대기를 한 음압실조차도 부족해서 정신질환자 입원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병상을 실시간으로 배분하고 권역과 상관없이 이제 즉시 그 동원을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필요한데 그 코로나19의 수도권 상황실과 같은 체계가 정신질환에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재택치료죠. 재택치료 중에 뭐 심정지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급발했다든지 하면은 바로 응급 이송이 돼야 하는데 이제 정신질환으로 치면은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사실상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비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정신질환 얘기를 하면 항상 탈시설화를 해야 되고 그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은 그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느냐? 이제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국가응급의료정보망이 있습니다. 줄여서 네디스라고 하는데요. 이 네디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응급실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빈병상을 이제 종합상황판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여기에 연결해서 특정 지역, 특정 병원의 응급병상 포화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네,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다가도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몇십 중에 추돌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지방에서 뭐 체육관이 무너졌다, 지진이 났다 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있는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에서 그 빈병상을 조율해 주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삼성서울병원에 지금 이제 응급병상이 56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병상이 지금 -2로 돼 있네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응급질환 수용 가능 정보를 보면은 뇌출혈 수술의 경우 이제 ICU 여유 병상이 없어서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보고 119 구급대나 아니면은 해당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키고자 하는 다른 병원의 의료진이 이제 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과 관련된 그 시스템 부재가 그 여러 군데서 실제 사례로 나타났는데, 물론 거기에는 뭐 이제 당직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입원비 정산이 안 된다는 코로나랑 관련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병상을 중앙에서 조율한 체계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이 점을 이제 지금 그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 될지 뭐 가능하면은 그 인력과 비용을 많이 안 들이는 방식으로도 이제 가능한 한 방식이 있지 않을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생각할 거리를 공유를 하고자 짧게 하나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의 이제 초과 사망비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4 정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작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 총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 즉 치명률을 따지면은 0.8%라는 거예요. 근데 전 인구 대비 지난해 한 해 동안 사망한 분들의 이제 조사망률을 따져보면 0.6%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없었어도 돌아가신 분들의 초과 사망비가 1.4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심평원과 함께 분석을 해서 OECD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에는 초과 사망비가 4.5, 4.4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아까 보신 코로나 초과 사망비보다도 훨씬 높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19가 정신질환에 비해서 뭐 약하다거나 아니면은 덜 심각한 질환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코로나19에는 지금 전 사회적인 자원이 집중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유의 전 사회에 적용이 되는 이제 국민 전체의 노력도 들어가고 또 이제 건강보험에서 그 치료비만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부에서 재택 치료 중인 분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또 백신도 비싼 값에 사들여와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원이 투입이 되면 이 무시무시한 질병도 초과 사망비를 저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정신질환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초과 사망비가 OECD 대비해서도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아까 그 김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이 아닌지, 네, 그런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공유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